아주 유명한 사이트로는 제가 만든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 제 사이트에서는 찾아오시면은 drsunnylee.com입니다. 여기 찾아오시게 되면은 어떤 게 있냐면은 attractions and route라고 있어요. 요 두 번째 항목에 보시게 되면은 각 그 대륙별로 그리고 나라별로 어디에 가서 보는 그 관광 명소들에 대한 모든 GPS와 설명과 사진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왜 이렇게 중요하느냐 한번 우리가 실전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나라를 선택을 해 볼까요? 에티오피아를 한번 가볼까요? 에티오피아는 유명한 아프리카죠. 아프리카. 에티오피아가 CDE 에티오피아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에티오피아에 보시게 되면은 그림에 보시는 것과 같이 여기에 몇 가지 아이콘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하냐면 여기에 UN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유네스코 지역입니다. 유네스코 그 헤리티지죠. 유산 지역이고 요거는 이제 국립공원들이고 그리고 여기도 뭐 이게 그냥 카메라만 돼 있는 거는 그냥 유명한 관광지입니다. 요거는 아마 꼭 가봐야 되는 것 같아요. 베일 마운틴스 이거 좋은가 보네요. 여기를 이제 한번 가게 되면 와 여기 보십시오. 산들이 아주 돌들이 아주 이쁘장하게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영어와 한글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꼭 가봐야 될 때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위에도 한번 심심하니까 또 열어볼까요? 야건디 라사 내셔널 파크이네요. 여기는 이제 내셔널 파크인데 또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일단 첫 번에 볼 수 있는 설명이 깁니다. 사진은 아마 없는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여기 위에 또 가게 되면 꼭 가봐야 될 명승지가 있네요. 이건 뭐 이거 뭐 절벽 위에 사람이 밧줄로 타고 올라가 가지고 들어가는 동굴인 것 같아요. 자세한 설명은 엑숨이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여기가 엑숨인가? 여기에 보면은 예전에 십계명인가요? 십계명을 이제 보관했던 장소로 알려져 있는 템플이 이제 있죠. 뭐 그런 데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왜 그러느냐? 여기서 이 지도를 가만히 보시게 되면은 여기 이 길, 요 길을 통해서 아와사를 통해서 아디스아바바를 통해서 여기를 쭉 보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통해서 에리트리아로 출국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요 일정을 요 루트를 딱 계산하게 되면은 한 방에 거의 에티오피아에 가봐야 될 그 주요 명승지를 거의 빠지지 않고 우리가 지나갈 수 있는 길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보게 되면은 케냐에서 입국을 이렇게 해가지고 에티오피아 북단을 통해서 에리트리아에 가야 된다. 에리트리아는 이제 미국 여권이나 한국 여권 모두 다 비자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티오피아에서 만약에 비자 신청을 하게 되면 이제 시간이 걸릴 수가 있고 그래서 케냐에서 비자를 받아서 만약에 못 가게 되면은 이제 소말리아는 또 여행 금지 국가하고 이쪽 지역은 지금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지역이죠. 물론 남수단도 지금 내란이 많이 있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또 수단을 통해서 경유를 해가지고 북단위로 올라가서 이집트로 빠져가지고 중동으로 올라온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루트나 또 꼭 봐야 될 관광지들의 거점 지역을 우리가 미리 다 마킹을 해두지 않으면은 현지에 가가지고 내가 이거 국경 넘어서 어디로 가지 하다가 그저 삽질만 하다가 국경을 넘어서 기간이 만료되고 우왕좌왕하다가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제가 특별히 이제 만든 그 개발한 웹사이트에는 약 6,500군데 정도 전 세계 각 국별로 250개 각 국별로 지역마다 가봐야 될 부분들을 각 대학교 그다음에 유명 명승지 유네스코 문화유적지 뭐 등등 해가지고 분류를 해가지고 한 6,500개 정도를 현재 수록을 하고 있으며 계속적으로 제가 새로운 정보가 또 소개가 되거나 알려있을 때 잊어먹기 전에 바로 지도에 들어가서 마킹을 해두고 거기에 내가 왜 가야 되는지 간단한 설명들을 설명을 해놓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 사이트를 하시게 되면은 각국가 어디를 놀러 가야 되고 하는 것들 꼭 방문해야 돼요. 여기는 이제 음식점이나 이런 건 없습니다. 주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꼭 가봐야 될 것들만 각국별로 정리되어 있는 사이트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찾아와 주셔서 유용하게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나라와 나라를 넘어갈 때 각국의 가솔린 또는 뭐 디젤 가격을 우리가 미리 알고 있으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가스값이 싼 나라에서 비싼 나라로 넘어갈 때는 당연히 바보가 아닌 이상에는
탱크를 풀로 채워가지고 그리고 국경을 넘어가는 것이 당연한 이치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라를 국경을 넘어갈 때는 꼭 저 같은 경우에는 각국의 휘발유 가격을 조사를 해보고 갑니다. 그 전 세계의 현재 휘발유 가격을 알 수 있는 사이트가 글로벌 petrolprice.com에서 제공을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업데이트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를 한번 화면을 보시죠. 가솔린 프라이스에 제가 이제 1리터로 해가지고 여러분들 편의를 위해서 사우스 코리안 원유로 했습니다. 자, 현재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가스값은 어느 정도 될까요? 1리터에 아마 제가 보기엔 1600 얼마인 것 같아요. 페루, 사우스 코리아 여기 있네, 그죠? 자, 여러분 여기 보시게 되면은 1638.05원이 평균 가격으로 나와 있어요. 뭐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는. 자, 그래서 한번 일례로 보여드리면은 우리가 이제 남아메리카에 가게 되면 이제 콜롬비아라고 하는 데가 있고 그 밑에가 이제 적도가 지나가는 퀴토, 에콰도르가 있고 그 밑에 이제 페루가 있습니다. 대부분 콜롬비아에서 에콰도르, 페루로 내려오는 노선을 타게 되는데요. 자, 콜롬비아도 미국이나 한국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기름값이 쌉니다. 그 에콰도르는 또 더 싸요. 그렇지만 또 페루 같은 경우에는 또 엄청 비쌉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보도록 하죠. 콜롬비아가 어디 있나? 페루를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루가 1737원입니다. 뭐 한국보다는 조금 싸네요. 하지만 만만치가 않네요. 자, 그럼 이제 에콰도르라는 나라를 보게 되면은 에콰도르가 상당히 기름값이 싼데 어디 있나? 여기 있네요. 그렇죠? 얼마냐면은 834원입니다. 우리나라보다 1리터에 건 뭐 절반 가격 정도 수준밖에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에콰도르에서 우리가 페루로 진입할 때는 당연히 그 기름값 자체가 1리터에 7,800원 차이가 나니까 뭐 60리터 하게 되면 4, 5만 원, 달러로 얘기하면 35달러 정도 이득을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저 같은 경우에는 각 나라와 나라를 넘어갈 때 꼭 반드시 평균 연료비, 즉 휘발유 값과 가솔린 값들을 체크를 하면서 여기서 만탕을 내야 될지 아니면 그 다음 나라에 가서 그냥 또 만탕을 내야 될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면서 사소한 금전적인 이익도 다 긁어 모으는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요. 벌써 8번째 앱이 됐습니다. 이번에도 가스에 관한 휘발유에 관한 앱인데 특별히 그 어떤 나라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볼리비아 같은 나라에서는 총국토가 기름값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 신경 쓸 필요가 없어. 그러나 이제 자유 경쟁이 심한 미국이나 캐나다 예를 들어서 이런 데에서는 그 같은 마주보고 있는 주유소마다도 휘발유 값이 엄청 차이가 납니다. 그 웃기는 경우가 아마 흔해 터졌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여행을 하다 보면은 시내가 좀 싼 경우가 있고 시외가 좀 비싼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또 거꾸로 시내가 비싸고 또 시외가 싼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일정한 법칙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여기 지금 소개시켜드리는 그 앱은 gasbuddy.com이라고 하는 미국과 카나다 등지에서 많이 쓰는 거고요. 이런 앱들은 휴대폰 앱으로도 멕시코라든지 저쪽에 아르헨티나 같은 데에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찾아가지고 그 나라가 넓을 때 운행을 할 때에는 가스값을 어디에서 였는가 하는 것이 크게 봐서 많은 그 세이빙이 되고 이득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포틀랜드 지역, 제 있는 지역을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화면에 보게 되면 여기 사불 구전이 지금 얼핏 봐가지고 제일 싸요. 여기가 있고 그 다음에 스페이스 에이지네. 제가 여기 자주 가는 데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카스트코에도 보게 되면은 4불 9전이네요. 카스트코에서도 4불 9전이에요. 예전에 한 달 반 전만 해도 2불 95였었는데 요즘 휘발유 값이 엄청 뛴 거예요. 자, 다른 지역을 보게 되면은 뭐 4불 45전, 여기는 4불 59전, 뭐 중구난방이에요. 뭐 4불 78전짜리도 있네. 그죠? 그리고 포틀랜드 다운타운에 들어가게 되면은 5불 29전짜리도 있어요. 아주 돌아버리겠네. 그리고 조금 나가게 되면은 이쪽으로 좀 시외곽으로 나가게 돼도 역시 4불 59전, 4불 46전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만약에 여기서 해서 북쪽으로 올라가 가지고 캐나다 밴쿠버 방향으로 해서 이제 카나다로 올라서 밴프 내셔널 파크로 가본다 라고 쳤을 때 여기서 기름을 만탱이를 여면은 이제 카나다는 또 이제 기름값이 좀 비싸거든요, 미국보다. 그래서
미국, 카나다 들어가기 전에 어디에서 또 기름을 열 거냐, 국경 근처에서. 또 카나다 넘어가면은 밴쿠버 시티가 싸냐, 아니면 밴쿠버 시 바깥에가 또 싸냐, 이걸 조사를 해서 적당량의 가스를 어디에서 열 건가를 전부 주요할 지점들의 GPS를 잡아가지고 제 지도에다 여놓고 가면서 이제 주유를 해서 가장 적정 거리에서 적정 가격으로 운행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잔머리를 좀 쓰게 되면은 예를 들어 제 차 같은 경우는 20리터가 만탱이지만 저는 평균적으로 한 번 주유에 한 15갤런 정도를 여요. 그런데 만약에 1갤론에 50센트 정도를 우리가 저가로 살 수 있다. 그러면 15갤런이면 750, 만 원을 세이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 차 같은 경우에는 약 한 키로수로는 한 800km, 한 500마일 정도 스트레이트에서 산악에서 좀 떨어지긴 합니다만은 그 정도 달릴 때 우리가 뭐 이 정도 돈을 저축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롱 레인지로 봤을 때는 이렇게 조금씩 아껴가게 되면은 1년이 되게 되면은 그것도 이제 기백만 원을 절약을 할 수 있는 팁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이제 앱을 켰으니까 한번 우리가 그걸로 한번 가볼까요? 한번 카나다하고 밴쿠버 인근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나오나? 이쪽이 카나다 국경이 나오네요. 어디야? 여기네요. 자, 카나다 국경이 나오고요. 한번 여기에서 요렇게 좀 색깔이 좀 짙은 부분이 기름값이 좀 싼 부분입니다. 아까 우리가 저는 4불 9전에였었죠. 자, 여기 보니까 4불 2전짜리도 나오네. 여기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도 만만치 않은 가격이지만 4불 99전, 뭐 4불 49전에 비하면은 4불 2전이면 싸네요. 그럼 저는 여기서 기름을 열 것 같아. 여기서 이제 GPS 좌표를 찍는 거죠. 그리고 이제 카나다 국경을, 여기가 미국과 카나다 국경을 넘어서 들어가게 되면은 이 카나다는 이제 리터로 계산을 합니다. 근데 이게 얼마냐면은 이게 카나다하고 미국도 한국 돈하고 거의 1달러가 거의 1,000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1,000원이라고 생각하시자고요. 여기 보면은 208.7은 뭐냐면 2,870원이라는 뜻이에요. 1리터에. 그러니까 한국보다 비싸죠. 많이 비쌉니다. 여기 보니까 다 2,000원대야. 1939원, 뭐, 여기 좀 싼 데가 있나? 다 2,000원대가 넘어가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밴프 쪽으로 북쪽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밴쿠버에서 이쪽에 사이프레스 주립공원을 통해 가지고 어디냐, 어디 쪽 방향하면 캘룹스 방향으로 통해서 이제 이쪽에 글레이시아 내셔널 파크나 밴프 국립공원 쪽으로 이렇게 이제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야, 이걸 어디서 이제 기름을 열까? 그러면 한번 캘룹을 한번 조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에 기름값이 여기는 보세요, 171원이야. 아까 밴쿠버에서는 2,000원이 이제 200원, 2,000원이 넘었는데 여기 1,701원입니다. 169원도 있고요. 자, 그럼 용기를 내 가지고, 이게 왜냐하면 시외 바깥에가 큰 도시보다 더 싼 거야. 이게 산악 지역인데, 그래서 한번 쭉 따라가 보죠. 165.9도 있고요. 106 쭉 나죠. 그러면 캘거리를 한번 좀 가볼까요? 캘거리 가면 또 얼마인가? 밴쿠버는 좀 큰 도시이기 때문에 돈이 좀 많이 비싼 것 같아요. 그래서 캘거리를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올려보죠. 그래서 우리가 갈 거리하고 여기는 뭐 149원짜리도 있네요. 그죠? 149원짜리도 있고, 아까는 10원도 있고, 그런데 149원, 그 다음에 뭐 149가 많이 있네요. 150대. 여긴 주로 이제 평균 150, 1,500원 정도 선이면 1리터에 열 수 있으니까 캘거리가 한국보다도 기름값이 싸다. 그러니까 저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밴쿠버에서 캘거리 갈 만큼만 였고, 그리고 상간 중간에 조금 더 였고, 그리고 캘거리에 도착하면 많이 였고, 이런 식으로 이 기름값의 분포도를 보고 우리가 거리를 계산해서 어디에서 주유할 건지를 이제 여기서 GPS를 찾아가지고 지도에다 여서 이제 운행을 하면서 휘발유 값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좀 나라가 큰 경우에 좀 그래요. 아마 유럽에도 앱이 있을 것 같은데, 유럽이라든지 큰 대국들 있죠. 뭐 호주라든지 이렇게 자유경쟁 체제에서 큰 나라에서 많이 쓸 때 기름을 절약하는 테크닉이 있고 합니다. 많이 활용하세요, 여러분. 자, 마지막 9번째 앱이 되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앱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해외를 나갈 때 당연히 여러분 핸드폰 안에는 지도 앱이 있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구글 앱을 연결을 해서
하기 위해서 뭐 공항에 내리면 심칩을 사기도 하고 해서 데이터를 사용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뭐 로밍도 하고 그러시죠. 저 같은 경우는 좀 쪼잔한 얘기긴 합니다만은 아직도 뭐 이렇게 국경에 입국해가지고 데이터 심칩을 사서 써본 적이 딱 한 번 있었는데 아주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쓰지를 않고 대부분 공공 와이파이를 이용을 해가지고 앱들이나 이제 인터넷들을 이제 액세스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 중에 이제 저에게 가장 이제 소중한 것이 뭐냐면 이제 지도예요. 이 지도는 오프라인 맵이기 때문에 데이터 네트워크망에 연결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휴대폰 자체 내에서 전 세계 지도를 운영을 할 수 있고 게다가 무료예요. 무료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꼭 필요한 아주 중요한 기능이 몇 가지가 있어서 대동소이합니다만은 꼭 특징적인 몇 가지가 있어서 오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 중에 예전에는 많은 오버랜드들의 사랑을 받았던 그 맵스미라고 하는 그 구글 이제 애드로이드 앱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게 한 1년 전부터 유료화를 시작을 해가지고 한 달에 뭐 15불인가 25불인가 얼토당토 않는 요금을 요구를 했어요. 사실 이제 걔네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 데이터는 오픈 스트리트 맵이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뭡니까 챗봇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처럼 누구든지 가서 오픈 챗에 가서 이렇게 얘기해서 뭐 하듯이 또 수정도 할 수 있듯이 되어 있는 오픈 스트리트 맵인데 저작권이 없죠. 이거를 인터페이스를 만들어 가지고 잘 쓰더니 이제 돈을 많이 부과한 거예요. 다행히 그거하고 100% 똑같은 놈이 있어요. 그게 이제 이름하여 뭐냐면 이름이 좀 특이한데 올게닉 맵이야. 거기에서 똑같은 인터페이스와 똑같은 기능을 가지고 카피품인지 나잘 모르겠어. 했는데 그 앱이 나와가서 다행히 아무런 제한사항 없이 무료로 똑같은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돼서 오늘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앱을 특별히 강추를 더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무료인데다가 오프라인 맵이에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지도 데이터를 갖다가 다운로딩을 먼저 휴대폰에다 다운로딩을 받아서 그리고 거기에 가지고 다니면서 원하는 곳에 좌표값을 입력을 해서 이제 우리가 운전 루트라든지 찾아가게 되게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특별한 게 뭐냐면 이 오픈 스트리트 맵은 구글 맵하고 좀 다르게 상세히 이 많은 그 하이킹 그 루트를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산행을 좋아하시거나 어떤 계곡이라든지 폭포를 보러 들어가기 위해서는 구글 맵에서는 잘해봐야 입구 정도까지밖에 자동차 갈 수 있는 길밖에 잘 없지만은 입구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어떤 화산 꼭대기를 어디를 돌아서 어디를 가고 하는 그 산 속에 들어있는 길까지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는 편이기 때문에 아주 그 여행을 하면서 또 산을 좋아하는 저의 입장에서는 매우 유용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강추를 해서 드립니다. 지도는 이제 우리가 갈 때마다 필요하면 자동으로 다운로드 받기도 하고 또 미리 예를 들어서 한국을 간다. 아까 말씀드린 리오데자네이로를 가야 되겠다. 그러면 미리 지도 데이터를 다운로드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찾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중요한 이게 기능이 뭐냐면 다른 앱에 별로 없는 북마크 기능이 있어요. 북마크. 이 북마크가 뭐냐면은 내가 어느 지점을 가야 되겠다 하는 것을 설정을 해둬서 미리 설정을 해서 자유롭게 내가 쓸 수 있는 지점들을 입력할 수 있는 기능이 있죠. 그리고 북마크도 여러 개 레이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포틀랜드 지역이다. 그 다음 이제 지역이 이제 시애틀입니다. 그럼 시애틀 지역이라든지 또 그 다음 지역이 이제 캐나다 밴쿠버 지역이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캐나다 캘거리 지역으로 이제 이동을 한다라고 할 것 같으면 각 그 레이어를 지역별로 만들어 놓고 또 그 안에서 그 레이어 안에서 밥집이라든지 재래시장이 어디 있다든지 주유소를 내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주유소를 어디를 가야 되겠다든지 또 거기다 메모 기능이 있어서 이 주유소에는 카나다 달러로 1리터에 얼마였다 라든지 상세한 그 자기의 모든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앱 데이터들의 모든 메모와 GPS 좌표들을 이 지도 안에 기록을 해 놓을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딱 펴본 한번 여기 영상을 보도록 하죠. 제가 간단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현재 여기 이 빨간 지점이 제가 있는 그 레이크 아스웨고 있는 지금 뱀부 수시 자, 여기서 일하니까 여기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기가 카스트코인가 주유소인가? 카스트코 주유소죠. 자, 여기까지 이제 가는 길이죠. 자, 목적지를 하게 되면은 뭐 가장 당연히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요 위에 보시면 자동차 길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이렇게 이게 뭐야? 여기서 출발해야 되는데 또 엉뚱한데 지금 좌표가 찍혀 있네요. 어쨌든 여기서 본래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게 다리가 이제 이쪽에밖에 없다 보니까 위로 올라가서 다리를 돌아서 우회전을 해서 5번 고속도로를 타고 이렇게 내려와라.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거나 여기에 보시게 되면 색깔들이 좀 다르죠. 여기는 이제 제가 뭐냐면 플래닛 피트니스예요. 제가 이제 샤워하러 가는데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샤워하는 체육관이고 또 옆에는 제가 뭡니까? 여기는 이제 주유소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목욕하고 그다음에 주유하고 여기는 아마 한아름 한국마켓이에요. 여기서 이제 H마트에서 또 뭐 필요한 한식 재료 좀 사가지고 또 집으로 쏙 들어오고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자주 가는 지역들의 좌표값들을 입력을 해서 색깔별로 그리고 색깔은 왜 그러냐면 이제 내가 이게 뭐 주유소인지 관광지인지 이제 이런 것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색깔로 지정을 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좀 지도를 좀 확대를 해볼까요?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작은 점선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점선들이 이 도보길이라든지 산행길들을 알려주고 있는 좌표값들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이제 예를 들어서 차를 여기에다가 요 지점에다 대게 되면은 내가 요거를 내추럴 에리아에 자연 그 수목 지역을 내가 이렇게 뭡니까? 워킹을 해서 할 수 있다. 또 여기도 보면은 쿡스팍이 나오네요. 그죠? 그럼 여기서 또 차를 여기다가 대고 이렇게 뺑 돌아서 이렇게 해서 놀다가 이렇게 와야지. 이거를 가지고 여기 보시다시피 이 도보로 할 수 있는 또 마크가 있기 때문에 걸어서 몇 분, 그 다음에 엘리베이션 얼마나 또 많이 올라가야 되고 또 내려가야 되는 좌표값도 다 읽어주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지도의 데이터를 휴대폰에다 가지고 다시게 되면은 구글보다도 매우 정확합니다. 특별히 산행길에서는 아주 유효하고 또 무료이기 때문에 데이터 신경 안 쓰시고 여러분들에게 걸어놓고 많은 데이터들, 여러분들 여행할 정보들을 구글에는 그런 기능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온라인에서는. 근데 여기서는 자기가 원하는 곳들의 모든 좌표값들을 여서 여행을 계획할 때 내가 어떤 루트로 어떻게 가고 목욕은 여기서 하고 여기는 그냥 뭐 별거 없으니까 거쳐서 바로 밴쿠버를 거쳐서 쭉 캐나다로 들어가자 뭐 등등 여러 가지 자기 나름대로 좌표값을 정한 다음에 여행 계획을 그때마다 수정하고 시간 낭비하지 않고 바로 찾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모든 이제 그 데이터 값들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전에 말씀드렸던 8개의 앱을 가지고 모든 이 9번째 이 오르게닉 맵 데이터베이스 안에다가 여서 그리고 출발 전 최소한 뭐 한 일주일 전쯤 쭉 주말에 이런 작업들을 쭉 해서 다음 주 월요일은 어딜 가고 다음 주 화요일은 어딜 가고 수요일은 어딜 가고 하는 모든 일정 계획과 방문 계획들을 이 지도 맵상에다 여놓고 휴대폰을 가서 천장에다 달아놓고 안내를 받아가면서 그리고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에게 이게 이제 최종 마지막 아주 꼭 필요한 앱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강추를 다시 한번 전해드리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막 급하게 9개의 앱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주느라고 숨이 좀 헐떡거리긴 하지만은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씩들 좀 시간을 가지고 잘 검토를 하셔서 오버랜딩에 또 세계를 정복하는 일에 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써니였어요. 바이바이.